안녕하세요, 여러분. 고대 괴담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경비병은 벽 속에 묻혔다 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 하에는 조정의 달력이 3번이나 고쳐 적힌 해였다. 역관들이 아무리 별자리를 다시 계산해도, 천문관들이 밤을 새워 혼천을을 돌려도 답은 같았다. 대용 다숑, 비가 오지 않아야 할 달의 폭우가 쏟아지고 바람이 불지 않는 계절에 성문 위 깃발이 찢어졌다. 역병은 남쪽 고을에서 시작되어 사람의 발보다 빠르게 북쪽으로 번졌다. 조정에서는 이를 시절이 나빠 생긴 우연이라 적었지만 무당들은 입을 모아 말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지켜야 할 자가 묻혀 있습니다. 한양 외곽 오래된 성곽 아래에는 이름 없는 고을이 있었다. 지도에도 정확히 표기되지 않은 곳, 관리들이 부임을 꺼리는 곳. 그곳의 성벽은 유난히 두꺼웠고 돌과 돌 사이에는 흙이 아니라 검붉은 회반죽이 발라져 있었다. 마치 누군가의 피를 섞은 듯한 색이었다. 윤서현은 그 성 아래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성문을 지키는 하급 군졸이었고 어머니는 무당의 피를 이은 여인이었다. 서현은 늘 성벽을 등지고 자랐다. 밤이 되면 성 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경계 근무를 서는 병사들의 소리라기엔 너무 일정했고 너무 느렸다. 서현이 10살이 되던 해 아버지는 술에 취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성은 지키는 게 아니다. 성이 우리를 지켜보는 거다. 그 말은 곧 잊혔고 아버지는 이듬해 역병으로 죽었다. 어머니는 상복을 벗지 못한 채 무당굿에 불려다녔고 서현은 혼자가 되었다. 그는 글을 배워 하급 서리가 되었고 성을 관리하는 문서를 베끼는 일을 맡았다. 그 문서들에는 늘 같은 문장이 반복되었다. 성벽 보수 시 북문 아래 3번째 구간은 손대지 말 것. 이유는 적혀 있지 않았다. 그해 음력 7월 왕실의 제사를 앞두고 성벽 일부가 무너졌다. 비는 멎었지만 안개는 걷히지 않았다. 성 아래 마을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조용했다. 닭은 울지 않았고 개들은 꼬리를 내리고 집 안으로 숨었다. 종은 울리지 않았는데 밤마다 쇳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성 위에서 창을 끌며 걷는 소리였다. 서현은 기록을 정리하라는 명을 받고 현장으로 나갔다. 무너진 곳은 하필 북문 아래 3번째 구간이었다. 문서에 적힌 손대지 말 것이라는 글귀가 머리를 떠나지 않았다. 그러나 공사를 감독하던 관리는 말했다. 미신이다. 성이 무너지면 백성이 불안해진다. 오늘 안에 고쳐야 한다. 돌을 걷어내자 이상한 냄새가 올라왔다. 흙 냄새도 썩은 냄새도 아니었다. 오래된 피가 말라붙은 냄새였다. 인부 하나가 소리를 질렀다. 돌 사이에서 손목이 나왔다. 살은 이미 돌처럼 굳어 있었고 손가락은 성 안쪽을 향해 있었다. 마치 아직도 무언가를 붙잡고 있는 듯 했다. 그날 밤 서현은 자신의 이름을 들었다. 바람이 없는 밤이었다. 성벽에서 아주 낮은 목소리가 속삭였다. 서현아, 사흘냐 어릴 적 어머니가 부르던 음성과 닮아 있었다. 그는 문을 열지 않았다. 그러나 다음 날 마을 아이 하나가 성벽을 향해 웃으며 말했다. 아저씨가 안에서 걸어 다녀요. 그 아이의 눈은 성 안쪽을 향해 있었다. 며칠 뒤 무당이 불려왔다. 어머니와 같은 계보의 무당, 백발의 노인이었다. 그는 성 앞에서 북을 치다 말고 손을 떨었다. 여긴 봉인된 자리다. 지켜야 할 자를 지켜야 할 방식으로 지키지 않았다. 서현은 물었다. 지켜야 할 자라니요? 무당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성벽을 손으로 짚었다. 그의 손바닥에 검붉은 자국이 남았다. 이 성에는 사람이 묻혀 있다. 살아서.
그날 이후 성 안에서는 발자국이 분명해졌다. 빗물이 고인 곳에는 발자국이 남았는데 모두 뒤꿈치가 앞을 향하고 있었다. 병사들은 밤 근무를 거부했고 기록에는 이상 없음이라는 글만 반복되었다. 서현은 어머니의 유품을 꺼냈다. 오래된 부적과 접히고 접힌 종이 한 장. 그 종이에는 단 한 줄이 적혀 있었다. 성을 지키는 자는 성 밖으로 나올 수 없다. 그 문장은 그날 밤 성벽 안에서 들려온 목소리와 겹쳤다. 나는 나가고 싶지 않았다. 서현은 처음으로 성벽 안쪽을 바라보았다. 안개 속에서 사람의 형체가 보였다. 갑옷을 입은 채 그러나 얼굴은 없었다. 성벽의 일부와 몸이 이어져 있었다. 돌과 살이 구분되지 않았다. 그는 깨달았다. 이 성은 쌓은 것이 아니라 묻은 것이었다. 서현은 성벽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안개 속 형체는 분명 사람이었으나 살아있는 사람의 서 있는 방식이 아니었다. 무게를 버티기 위해 벽에 기대선 것이 아니라 벽 자체가 그를 붙잡고 있는 듯했다. 갑옷의 녹은 성돌의 균열과 같은 방향으로 퍼져 있었고 숨을 쉴 때마다 돌 사이에서 미세한 가루가 떨어졌다. 그날 이후 서현의 꿈은 하나로 고정되었다. 성이 세워지던 날이었다. 기록에는 없는 날, 그러나 반복해서 되살아나는 장면. 갓 성년이 된 병사 하나가 눈을 가린 채 성 아래로 끌려왔다. 그는 죄인이 아니었다. 도망치지도 저항하지도 않았다. 다만 계속해서 같은 말을 중얼거렸다. 문이 열리면 안 됩니다. 당시 조정은 외적의 침입을 두려워했다. 풍수관은 말했다. 성의 기운이 약합니다. 지켜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무당은 더 노골적으로 말했다. 피로 묶어야 합니다. 산자를 벽에 봉인해야 합니다. 그 병사는 성의 눈이 되었다. 살아있는 채로 돌 사이에 세워졌고 숨이 막히지 않도록 작은 틈만 남겨졌다. 성이 완성될 때까지 그는 그곳에 있었다. 죽지 않게 먹을 것을 넣어주었고 정신이 흐려지면 북을 쳐 깨웠다. 성이 완성되던 날 마지막 돌이 올라가며 틈은 완전히 막혔다. 그날 밤 성은 처음으로 외적의 침입을 막아냈다. 서현은 꿈에서 깨어나 항상 같은 감각을 느꼈다. 목이 조여오는 느낌, 숨을 쉬고 싶은데 가슴이 돌처럼 굳는 감각. 그는 알았다. 이것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 안에 그가 아직 숨 쉬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을. 현실에서도 변화가 나타났다. 성문을 지키던 병사 하나가 새벽에 미쳐버렸다. 그는 벽을 향해 머리를 박으며 소리쳤다. 안에 있어. 나오지 마. 네가 나오면. 그의 말은 끝나지 않았다. 혀가 구도 돌처럼 갈라졌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이를 역병의 변종이라 수군댔지만 무당은 고개를 저었다. 말하면 안 되는 것을 말하려 했습니다. 조정에서는 사건을 덮으려 했다. 성벽 공사는 계속되었고 인부들은 더 깊이 돌을 파냈다. 그날 밤 성 전체에서 울림이 일어났다. 종이 없는 곳에서 종소리가 났고 북이 없는 마당에서 북소리가 났다. 성 안쪽에서 누군가 규칙적으로 성을 두드리고 있었다. 3번, 멈춤, 다시 3번. 어머니가 구슬할 때 쓰던 신호였다. 서현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다. 그는 무너진 성벽 틈으로 들어갔다. 안쪽은 생각보다 넓었다. 사람이 겨우 한 명 서 있을 공간. 그 앞에 얼굴 없는 병사가 있었다. 가까이 다가가자 갑옷 틈 사이로 눈이 열렸다. 단 하나의 눈이었다. 네가 윤 씨의 피구나. 서현은 무릎을 꿇었다. 당신을 여기 묻은 것이 제 조상입니까? 병사의 눈이 천천히 감겼다 떴다. 묻은 자와 지킨 자는 다르다. 하지만 피는 이어진다. 그는 말했다.
성을 지키는 동안 수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외적도 역병도 반란도 모두 성 앞에서 멈췄다고. 그러나 성이 지킨 것은 나라가 아니라 비밀이었다. 왕실이 사람을 벽에 묻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죄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 나는 나가고 싶지 않았다. 그의 목소리는 돌 사이에서 울렸다. 하지만 이제 나갈 때가 왔다. 그 순간 성벽이 떨렸다. 위에서 인부들의 비명이 들렸다. 봉인된 돌들이 하나둘 금이 가기 시작했다. 무당의 말이 서현의 머릿속을 때렸다. 봉인은 피로 시작되었으니 피로 끝난다. 서현은 알았다. 누군가가 대신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성은 항상 눈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그는 성 밖을 떠올렸다. 지도에도 없는 마을, 기록에도 남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자신이 남긴 기록들. 모두 이상 없음으로 끝나는 문장들. 서현은 조용히 갑옷을 벗은 병사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은 차갑지 않았다. 아직도 미약하게 맥박이 뛰고 있었다. 제가 대신 지키겠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병사의 몸이 모래처럼 흩어졌다. 돌 사이로 스며들며 사라졌다. 동시에 성벽 안쪽이 서현의 몸을 잡아당겼다. 돌이 살을 파고들었고 숨이 막혔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공포는 없었다. 오히려 오래된 자리를 되찾는 느낌이었다. 성은 다시 고요해졌다. 안개는 걷혔고 종소리는 멈췄다. 공사는 재개되었고 북문 아래 세 번째 구간은 이전보다 더 단단해 보였다. 조정의 기록에는 이렇게 적혔다. 붕괴된 성벽 보수 완료. 인명 피해 없음. 아이들은 다시 성 아래에서 놀기 시작했다. 그러나 밤이 되면 아이 하나가 가끔 성을 향해 인사했다. 아저씨, 오늘도 계세요? 그리고 성벽 안쪽에서는 아주 낮은 목소리로 대답이 들렸다. 나간 적이 없단다. 그 성에는 여전히 지켜보는 눈이 있었다. 이름은 없고 기록도 없었다. 다만 성이 무너지지 않는 한 그 눈은 감기지 않을 것이다. 진짜로 묻힌 것은 한 사람이 아니라 그 사실을 알고도 침묵한 모든 이름들이었다. 서현은 숨을 쉬고 있었지만 그것이 자신의 숨인지 알 수 없었다. 가슴이 오르내릴 때마다 돌가루가 목구멍으로 흘러들었고 심장이 뛰는 박자에 맞춰 성벽 깊은 곳에서도 둔탁한 울림이 전해졌다. 성은 그를 삼킨 것이 아니라 받아들였다. 오래전부터 비어있던 자리에 마침내 맞는 형상이 들어온 것처럼 시간의 감각은 무너졌다. 낮과 밤의 경계가 흐려졌고 계절은 성벽의 표면에서만 바뀌었다. 여름이면 이끼가 짙어졌고 겨울이면 돌틈의 성애가 서현의 속눈썹 위에 내려앉았다. 그는 움직일 수 없었으나 보는 것은 가능했다. 성 아래를 오가는 사람들의 얼굴, 거짓과 침묵이 기록으로 바뀌는 순간들, 그리고 아무도 적지 않는 문장들. 성은 그에게 규칙을 가르쳤다. 해가 완전히 기운 뒤에는 이름을 불러서는 안 된다. 북소리가 들리면 눈을 감아야 한다. 비가 붉게 보이는 날에는 과거를 떠올리지 말아야 한다. 규칙을 어기면 성은 꿈을 열었다. 서현은 그 꿈에서 이전의 수문장을 보았다. 얼굴 없는 병사, 이름이 지워진 자들, 각자의 시대에서 벽이 된 사람들. 그들은 말하지 않았고 다만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다. 성 밖이 아니라 성 안쪽을. 조정에서는 새로운 소문이 돌았다. 성이 외적의 침입을 미리 알아본다는 이야기. 성 아래를 지나면 병이 낫는다는 이야기. 사람들은 돌을 긁어 부적처럼 가져갔고 밤에는 몰래 기도를 올렸다. 그때마다 성은 미세하게 진동했다. 믿음이 쌓일수록 죄도 함께 쌓였다. 어느 날 밤 무당의 북소리가 다시 울렸다. 예전에 그 노인은 아니었다. 젊은 무당이었다.
그는 성 앞에서 절을 올리고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지금의 지킴이는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서현은 대답하지 않았다. 규칙이었다. 그러나 성이 대신 응답했다. 바람이 없는 밤에 깃발이 한 번 흔들렸다. 무당은 고개를 끄덕였다. 아직 끝나지 않았군요. 그해 겨울, 조정에서 비밀리에 사자를 보냈다. 성의 기운을 기록하라는 명목이었다. 그는 성벽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이 성은 나라의 복입니다. 서현은 처음으로 분노를 느꼈다. 돌 사이가 뜨거워졌고 성 아래의 눈이 갈라졌다. 사자는 갑자기 말을 멈추고 자신의 혀를 깨물었다. 피가 눈처럼 떨어졌다. 기록은 그 자리에서 끝났다. 밤마다 아이의 목소리가 들렸다. 예전에 성을 향해 인사하던 아이였다. 이제는 자라서 군복을 입을 나이가 되었다. 그는 성 아래에서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여기서 근무하면 무사하다지요? 서현은 알았다. 또 다른 눈이 필요해지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성은 늘 같은 방식으로 균형을 맞췄다. 하나가 오래 버티면 하나를 더 부른다. 그날 밤 달은 붉었다. 기록에는 없는 색이었다. 성벽의 균열 사이로 미세한 틈이 열렸고 서현은 처음으로 자신의 그림자를 보았다. 벽 안쪽이 아니라 바깥에 드리운 그림자였다. 그것은 성을 향해 경례를 하고 있었다. 서현은 이해했다. 자신이 지키는 것은 성이 아니라 이 반복이었다. 사람이 사람을 벽으로 만드는 역사, 그리고 그것을 안정이라 부르는 관습. 새벽이 오기 전 성은 마지막 선택을 요구했다. 머물러 모든 것을 침묵으로 덮을 것인가? 아니면 틈을 열어 다음 이름을 부를 것인가? 성 아래에서 발소리가 멈췄다. 누군가 문 앞에 서 있었다. 서현은 그 얼굴을 볼 수 없었지만 혈맥은 분명히 느껴졌다. 윤 씨의 피가 아니었다.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했다. 성벽 안에서 아주 조용한 말이 흘러나왔다. 들어오지 마라. 그러나 그 말은 경고가 아니라 기록되지 않을 부탁에 가까웠다. 발소리는 끝내 물러서지 않았다. 성문 앞에 선 이는 젊은 병사였다. 얼굴에는 아직 수염 자국도 남지 않았고 손에는 관청에서 지급한 창이 들려 있었다. 그는 문을 바라보며 서 있었지만 시선은 어딘가 엇나가 있었다. 마치 이미 안쪽을 보고 있는 것처럼. 서현은 성벽 안에서 그를 보았다. 피가 이어지지 않아도 역할은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성은 혈통보다 오래된 것을 원했다. 두려움, 순종, 그리고 질문하지 않는 마음. 그 병사의 숨결이 성벽에 닿을 때마다 돌틈이 미세하게 벌어졌다. 서현의 몸도 그에 맞춰 당겨졌다. 성은 둘을 동시에 부르고 있었다. 돌아가라. 서현은 다시 말했다. 이번에는 분명한 목소리였다. 그러나 소리는 성 밖으로 나가지 못했다. 성은 지킴이의 말을 허락하지 않았다. 지킴이는 보도에 개입해서는 안 되는 존재였다. 그 병사는 갑자기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아무도 부르지 않은 이름을 말했다. 현. 그 순간 성벽 안에서 금이 갔다. 아주 작은 금이었지만 이전과는 달랐다. 그것은 보수로 메워질 수 있는 균열이 아니었다. 기억이 스며나오는 틈이었다. 서현의 과거, 아버지의 말, 어머니의 부적, 기록에서 지워진 문장들이 동시에 밀려왔다. 성은 흔들렸다. 북소리가 울리지 않았는데도 성 전체가 재래의 장처럼 떨렸다. 달빛이 붉어졌고 성 아래의 그림자들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늘어졌다. 아이였던 자, 병사였던 자, 그리고 벽이 되었던 자들의 형상이 겹쳤다. 무당의 규칙이 깨졌다. 이름을 불러서는 안 되는 시간에 이름이 불렸다. 눈을 감아야 할 순간에 눈이 열렸다.
서현은 깨달았다. 성이 요구하는 것은 단순한 대체가 아니라는 것을. 반복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한 번은 끊어야 한다는 것을. 벽이 무너지는 방식이 아니라 벽이 더 이상 사람을 요구하지 않는 방식으로. 그는 힘을 모았다. 돌과 살의 경계를 억지로 밀어냈다. 고통이 밀려왔지만 비명은 나오지 않았다. 대신 성 안쪽 깊은 곳에서 오래된 목소리들이 동시에 숨을 들이마셨다. 그렇게 하면 성이 알고 있습니다. 서현은 처음으로 성에게 대답했다. 그래도 끝내야 합니다. 성벽의 틈이 넓어졌다. 그 틈은 사람 하나가 빠져나올 수 있을 만큼은 아니었지만 진실 하나가 새어나올 정도는 되었다. 젊은 병사의 눈이 흔들렸다. 그는 갑자기 창을 내려놓고 뒤로 물러섰다. 여기 뭔가 잘못됐습니다. 그는 달아났다. 성은 그를 붙잡지 않았다. 대신 무언가를 잃은 듯 깊고 낮은 소리를 냈다. 울음도 분노도 아닌 소리였다. 오래된 구조가 처음으로 균형을 잃을 때 나는 소리였다. 다음 날 조정의 보고가 올라갔다. 북문 성벽에서 이상 진동 발생, 원인 불명, 추가 관측 요망. 그러나 그 보고서는 결재되지 않았다. 같은 날 더 큰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다른 고을의 성에서 아무 이유 없이 성벽이 붕괴되었다. 그 안에서는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다. 사람도 유해도 기록도 없었다. 다만 벽 안쪽에 손바닥 크기의 빈 공간이 남아 있었다. 서현은 느꼈다. 성 하나가 아니라 방식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하나의 틈은 다른 틈을 부른다. 지켜보는 눈이 사라지면 감춰진 죄도 함께 흔들린다. 그날 밤 성 아래를 지나던 아이가 멈춰 섰다. 그는 더 이상 성을 향해 인사하지 않았다. 대신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다. 여기 따뜻하지 않아요. 서현의 몸에서 열이 빠져나가고 있었다. 돌은 여전히 그를 붙잡고 있었지만 이전만큼 단단하지 않았다. 성은 그를 필요로 하면서도 동시에 놓아주고 있었다. 아주 느리게, 거의 알아차릴 수 없을 만큼. 성벽 안에서 마지막으로 문장이 떠올랐다. 기록되지 않은 문장, 그러나 가장 오래된 문장. 지킴이는 영원해야 하지만 죄는 그렇지 않다. 서현은 그 문장을 붙잡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성 밖의 어둠이 아니라 새벽의 기척을 느꼈다. 새벽은 소리 없이 스며들었다. 닭이 울기 전 하늘의 색이 먼저 옅어졌다. 성벽 안의 어둠도 그에 맞춰 물러났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다. 서현의 몸은 여전히 돌에 묶여 있었고 숨결은 성의 호흡과 섞여 있었다. 다만 이전과 달라진 점이 있었다. 성이 더 이상 그를 완전히 잠그지 않는다는 사실이었다. 틈은 미세했으나 분명했다. 성벽의 안과 밖이 아주 가늘게 이어졌다. 그 틈을 통해 소문이 흘러 들어왔다. 요즘 성이 사람을 안 먹는다더라. 대신 다른 성들이 무너진다던데. 말은 웃음 섞여 오갔지만 눈은 웃지 않았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오래 지켜지던 방식이 어긋나고 있다는 것을. 조정에서는 급히 회의를 열었다. 풍수관과 무당, 장수들이 불려왔다. 기록관은 말했다. 성은 늘 같은 자리에 있어 왔습니다. 변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무당은 고개를 저었다. 성은 그대로지만 안의 눈이 달라졌습니다. 그 말은 기록되지 않았다. 대신 이렇게 남았다. 최근 민심 동요, 미신 단속 필요. 단속은 사람을 불러왔다. 금지된 굿, 금지된 말, 금지된 접근. 성 아래에는 다시 병사들이 배치되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밤 근무가 달랐다. 병사들은 벽을 보지 않았다.
일부러 등을 돌리고 서 있었다. 보는 순간 자신이 불려갈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서현은 그들을 지켜보았다. 이제 그는 성의 일부였지만 동시에 성과 어긋난 존재였다. 성은 여전히 규칙을 속삭였으나 그 규칙은 예전만큼 절대적이지 않았다. 누군가 처음으로 어겼기 때문이다. 서현 자신이었다. 어느 밤 성벽 바깥에서 울음소리가 들렸다. 여인이었다. 아이를 안고 있었다. 아이는 숨을 쉬지 않았고 여인의 손은 피로 젖어 있었다. 여기서 빌면 아이가 돌아온다 들었습니다. 그녀는 돌에 머리를 박았다. 서현은 눈을 감았다. 규칙에 따르면 개입해서는 안 되었다. 그러나 틈은 이미 열려 있었다. 성이 조용히 떨렸다. 오래전이라면 이런 기도는 또 다른 눈을 불러왔을 것이다. 서현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돌아가십시오. 이번에는 소리가 나갔다. 여인은 놀라 고개를 들었다. 누구 계십니까? 서현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성벽의 온기가 완전히 식었다. 여인은 갑자기 몸을 떨더니 아이를 꼭 끌어안고 물러섰다. 그날 이후 사람들은 더 이상 성에서 기적을 기대하지 않았다. 기적이 사라진 대신 다른 것이 남았다. 두려움이 아닌 공백이었다. 공백은 위험했다. 기댈 대상이 사라지면 사람은 진실을 보게 된다. 오래된 기록들이 다시 읽히기 시작했다. 손대지 말 것이라는 문장, 이유 없는 공백들, 사라진 이름들. 일부는 불태워졌고 일부는 몰래 베껴졌다. 성은 점점 가벼워졌다. 서현의 몸도 그에 따라 풀려갔다. 돌이 살을 밀어내는 대신 살이 돌을 떠받치는 감각이 되었다. 그는 알았다. 완전한 해방은 오지 않는다는 것을. 다만 다음 재물이 필요 없는 상태로 바뀌고 있을 뿐이라는 것을. 그날 밤 달은 붉지 않았다. 평범한 색이었다. 성벽의 균열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았다. 대신 안쪽 깊은 곳에서 오래된 목소리들이 하나둘 잠잠해졌다. 얼굴 없는 병사들, 이름 없는 지킴이들. 그들은 처음으로 같은 방향을 보지 않았다. 각자 다른 어둠으로 흩어졌다. 서현은 마지막 선택의 끝에 서 있었다. 완전히 벽이 되어 남을 것인가? 아니면 벽의 기능만 남기고 자신은 사라질 것인가? 성은 더 이상 답을 강요하지 않았다. 선택은 그의 몫이었다. 그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성 밖에서 새가 날아오르는 소리가 들렸다. 아주 오랜만에 살아있는 소리였다. 눈을 감자 어둠은 깊어지지 않았다. 대신 희미해졌다. 마치 오래 묵은 먹이물에 풀리듯 성벽 안에 남아있던 밤이 서서히 옅어졌다. 서현은 자신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음을 느꼈다. 돌과 살, 지킴이와 인간, 과거와 현재의 구분이 더 이상 분명하지 않았다. 그는 마지막으로 성을 보았다. 이제 성은 눈을 요구하지 않았다. 다만 기억을 품고 있었다. 누가 묻혔는지, 왜 묻혔는지, 그리고 그 사실이 어떻게 기록에서 지워졌는지. 성은 말하지 않았지만 더 이상 숨기지도 않았다. 침묵의 성질이 바뀌고 있었다. 서현의 몸은 점점 가벼워졌다. 돌의 압박은 사라졌으나 자유는 오지 않았다. 그는 벽에서 빠져나오는 대신 벽과 겹쳐졌다. 성의 일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에 남은 의식이 되는 방식이었다. 누군가 대신 들어오지 않아도 성은 무너지지 않는 상태. 그러나 누군가를 삼켜 강해지는 성도 아니었다. 며칠 뒤 북문 아래 세 번째 구간에서 작은 균열이 발견되었다. 관리들은 즉시 회반죽을 가져왔으나 이번에는 메워지지 않았다. 아무리 덧발라도 틈은 남았다. 그 틈은 손가락 하나 들어갈 만큼도 되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그 앞에서 오래 머물지 못했다. 이유 없이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다.
조정은 결론을 내렸다. 성의 기운이 약해졌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해 이후 외적의 침입은 없었다. 역병도 멈췄고 반란의 조짐도 사라졌다. 대신 소문이 남았다. 그 성은 이제 지켜보지 않는다. 그저 서 있을 뿐이다. 아이들은 더 이상 성을 향해 인사하지 않았다. 밤에도 발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다만 비가 오는 날이면 북문 근처의 돌이 다른 곳보다 늦게 식었다. 손을 대면 미지근한 온기가 남아 있었다. 오래된 기록 하나가 우연히 발견되었다. 불에 그을린 문서의 가장자리에 누군가 급히 적은 문장이 있었다. 공식 기록도 개인 일기도 아니었다. 마치 스스로를 설득하다 휘갈긴 글씨였다. 지킴이를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만 지킴이가 더 이상 사람일 필요는 없다. 그 문장은 다시 묻혔다. 이번에는 성벽이 아니라 서고 깊은 곳에. 아무도 문제 삼지 않았다. 조정은 평온했고 백성은 안정을 원했다. 진실이 완전히 드러나지 않는 대신 더 이상 피를 요구하지 않는 타협이었다. 서현은 점점 이름을 잃었다. 누군가 부르지 않으니 기억도 흐려졌다. 그러나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다. 그는 성이 무너지지 않도록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이 다시는 사람을 부르지 않도록 붙잡고 있었다.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른 뒤 아이 하나가 성 근처에서 놀다 말했다. 여기 벽이 숨 쉬는 것 같아. 어른은 아이의 손을 잡고 자리를 떠났다. 그 말은 웃음으로 넘겨졌고 기록되지 않았다. 그러나 그날 밤 북문 아래 세 번째 구간의 틈이 아주 잠깐 넓어졌다가 다시 닫혔다. 누군가 나오는 것도 들어가는 것도 없이 성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다. 이름도 재물도 눈도 없이. 다만 한 가지는 변하지 않았다. 그 성에는 무언가가 묻혀 있지만 그 무엇도 죽어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